파란 하늘이 사라지고 잿빛 먼지 도매 갇힌 도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숨쉬기가 두려웠던 지난달 초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 손실을 따져보니 하루 손실은 1,586억 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공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요인도 있지만 국내 산업체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역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의 경우 트럭이나 버스 등의 상용 차량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국내 유일 국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차 배기계 제품을 생산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강소기업을 비즈라이프가 찾아가 본다. 안녕하세요. 비즈라이프의 강성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라이프 신혜리입니다. 네. 성범 씨, 오늘 왜 마스크 쓰고 왔어요? 아이,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요즘 같은 때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면 폐에 이상 생겨요. 하늘 보십시오. 에? 아이고야. 이미 이상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도 하늘이 꽤 맑은데요. 나 때문인가? 제가 있는 곳은 항상 빛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속이 터져. 너무한데요? 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미세먼지가요,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도 문제지만 자동차 배기가스가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목도 좀 칼칼해지고 옷에도 약간 먼지가 많이 묻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환경오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팀 한국에 왔나요? 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 저희 이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어벤져스라 불리는 게 맞는 분이죠. 상용차죠. 버스나 트럭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멀리 정읍에 있는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할 때 저기 미세먼지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세먼지로는 2위라고 합니다. 아, 이게 너무 앞에 있는데요. 아주 불행합니다. 예. 저희가 그 산업 근대화 기술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그 산업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게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에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는 그 소위 PM, 즉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최근 들어서 아주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친환경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각종 PM, 즉 미세먼지나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를 발생하는 가스를 걸러줘서 유해한 가스를 무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그런 머플러 제조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용차의 친환경 머플러, 매연 저감 장치, 진공 소음기 등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 지금부터 이 속살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출발! 2006년 창업 이래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처하며 품질 혁신을 이뤄온 이들은 트럭, 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상용차의 머플러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다양한 머플러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국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동차의 머플러는 배기가스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소리와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장치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촉매 장치와 소음기를 통해 최소화하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데 그럼 여기 이런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안에? 네, 그렇습니다. 라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걸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사님만 믿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출발! 가시죠.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머플러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 전 세계적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동화, 고도화된 공정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여기. 유로6 머플러를 생산하는 자동화 로봇 라인이다. 국내 배기 규제가 2015년 1월 1일부로 배기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유로6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배기 규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도 유로6가 2015년 1월부터 생성이 됐고 그거에 맞춰 저희가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각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설비가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저희가 총 이 유로6를 하면서 금액적으로 그래서 200억, 260억 가까이 와. 투자를 했습니다. 10원. 네. 옛날에 보시면은 버스나 트럭 뒤에 따라가시면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다 뒤집어졌죠. 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보셨죠. 거기에는 다 저희의 유로6 제품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생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로6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상용차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오, 트럭 버스. 모든 상용차에는 네, 로봇 제품이.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는 1992년 처음 유로1에서 시작되어 2015년 유로6까지 단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국내 디젤 차량 배기가스 기준은 유럽 배기가스 규제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적용된 유로6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국내 유일하게 상용차의 머플러를 유로6 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있는 것. 이사님 여기 들어있는 이거 뭐예요? 아, 예, 이게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촉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촉매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만져봐도 돼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무겁나요? 예, 아니 가볍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나왔어요. 신기하다. 여기 이제 미세하게 그래요? 부들부들지는 않고 여기 이제 그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촉매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배기가스가 이 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예, 이렇게. 안에 이제 여기에는 코팅물이 존재를 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유해 가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로6 클린 디젤 후처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바로 촉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일까? 이게 그 유명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로6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용차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장착이 돼 있고 그 처음에 있는 부분이 DOC 촉매, 그다음에 두 번째가 DPF 촉매가 되겠습니다. DPF 촉매는 미세먼지를 포집한 다음에 연소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뒤에가 더 촘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은 SCR, AOC, 뒤에 부분은 요즘 얘기하는 낙스를 저감하는 촉매가 되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 입자를 태워서 제거하는 DOC와 DPF 촉매, 그리고 요소수를 배기관에 분사하여 질소 산화물을 화학 반응으로 저감시키는 SCR과 AOC 촉매는 유로6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이를 통해 상용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가 회사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이 회사를 둘러보다 보니까요. 사원인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깨끗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계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더 크게 그렇게 봐야 알고 돼. 계십니다.
입에서는 모기업이 100% 출자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와. 43년 동안 배기의 개발에 올인한 모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저희 그 그룹은 울산과 그다음에 아산, 정읍에 공장을 두고 있고 특히 승용차와 상용차에 배기를 전문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로 돼 있습니다. 예. 더욱이 해외에도 약 9개 나라에 15개 우와. 법인을 두고 글로벌 회사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에 인정받고 있는 배기의 전문 회사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국내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토탈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우와. 해외까지 합치면은 약 한 2,5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야, 글로벌 기업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상용차 머플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또 대형 버스랑 트럭 이외에도 장갑차, 네, 뭐 그렇습니다. 농기계까지 정말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적에는 자동차용 상용 머플러부터 시작했는데 연관된 그 사업들이 군용과 그다음에 산업기계 그리고 농기계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필요로 느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지금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용 기계나 농기계 쪽에는 유로 6 이전, 유로 3, 4, 5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PM이 걸러지지 않는 이런 네. 상태로 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커맸죠. 아주 시큼한 연기가 내뿜는 그게 PM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도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 수출 나간 차들에 대해서는 예. 유로 4나 5 적용되는 법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내는 유로 6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유로 6 PM이라는 것이 네. 0.01 마이크로그램을 지금 이제 규제를 하는데 저희 제품을 달게 장착되게 되면은 거기에 만족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 이제 강화된 규제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에 아주 작은 유해 물질로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PM10,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 PM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연합 EU는 강력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 정책을 실시하여 PM10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유로 기준에 의한 차량 등급에 따른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유로 4 이상의 차량만 주요 도심 진입을 허가하는 공해 차량 제한 지역 제도를 실시하는 등 유럽 국가별로도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대기 관리 권역인 수도권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이 겨울철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 저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들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치가 발령이 되면요 차량 등급제가 실현이 되고 그 화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발전량을 조절을 해서 이 미세먼지 내뿜는 양을 줄이게끔 하는 법적 조치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중국발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만 이 대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는 중국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영향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미세먼지 특별법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국가에서 밀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배기가스 배출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노후 차량에서 특히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종전에 그 유로 6가 적용 차들은 네. 15년 1월 1일부터 공급된 차들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유로 6, 4, 5까지는 주로 그 PM을 규제하는 양들이 적었고 네. 규제치가 적다 보니까 생산 메이커들이 그게 규제되는 것들이
생산이 좀 부족한 것을 공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4년 말까지 나간 차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PM이나 락스 이런 것들이 그 개선 효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노후되다 보면은 결국은 환경을 시키는 미세먼지, 즉 PM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들이 그냥 많은 양이 방출되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네. 건강에 폐질환이나 발암물질 유발하는 것까지 발생한다고 의학계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수도권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노후차를 운행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 수단의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인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이분들은 또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느냐. 네. 법률이 구멍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선진국 사례들을 이제 많이 추진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 이 오래된 차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머플러를 갈아주는 역할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차주가 10%를 아마 이런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결국 각 지방자치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전국 등록 차량 중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269만 대로 그중 99%인 266만 대가 경유 차량인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화물기사 홍쌍용 씨. 연식이 1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이지만 차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조기 폐차보다는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을 선택했다는데 기존 차량에 비해 유로6를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소음도 적게 나고 매연도 월등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기름이 많이 절약이 되고 운행하는 데 안정감을 많이 줍니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각 시도별로 보조금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차주는 큰 부담 없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노후 차량에 부착할,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배기 절감 시스템의 기술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술 개발에 정말 일찌감치 개발을 정말 힘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한 12년 전부터 이 심각성을 인식을 했고 특히 이제 모기업 쪽에서 이 유로6가 들어감에 따라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규제치가 까다롭다는 걸 이렇게 알고 익히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설계 능력과 생산 기술 능력이 좀 많이 비흡해서 선진국 기술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고 장기화에 따른 운영 비용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울산에 위치한 그룹기술연구소. 아침부터 열띤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울산기술연구소와 정읍의 상용차 머플러 생산 공장 간의 화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 예, 그 도면은 6월 30일 날 배포할, 그러니까 승인도 나갈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요. 신제품의 설계와 생산 시기를 화상 회의를 통해 조율. 기술연구소와 각 생산시설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통합적인 연구개발 역량의 확보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함은 물론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품이 생산되기 전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성능과 내구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시험 평가의 횟수를 축소하여 개발 일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머플러의 기본 목적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고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진동 시험, 음향 시험, 내구성 테스트를 통해 제품 설계를 최적화함은 물론 배기가스 촉매 등의 내구성과 성능을 확인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음을 저감하는 머플러와 또 하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컨버터를 평가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머플러의 경우에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저감시켜주는 성능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배기가스 정화 장치인 경우에는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를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보증 기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연구 개발로 장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 세계적인 자동차 배기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아까 힘드셨다는 얘기 많이 하셨지만 아까 뵈니까 저기 로봇으로 고치는 것만 260억 원이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시간, 돈, 그 외에 어떤 점이 또 이 사업 하시는데 힘드십니까? 이 정업지라는 게 사실 그 농촌을 기반으로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그 선진국 기술을 생산에 접목해야 될 이러한 고급화, 특화된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간과 투자 손실보다는 사람 확보, 인력 확보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들이 이 정업이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고 광주나 전주권을 하다 보니까 인재 수급하는 데 가장 어려웠고 기술 개발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퇴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악순환을 좀 거쳤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힘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진화된 기술을 국산화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장기화된 기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실패의 비용, 개발비까지 저희가 한 380억 정도가 손실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신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정말 이런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또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나 수소차가 하게 되면 이 머플러가 내연기관의 엔진이 사라집니다. 결국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로 가는데 이때 보면은 이 스틸 계통의 그 머플러가 없어지는 관계로 저희는 사양산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가 익히 인식을 해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대처 아이템이 뭐냐? 그래서 어떤 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세이프티 관련되어 있는 센서, 축 하정 센서라는 것을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어떤 모 업체하고 지금 합동을 해서 금년 말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테스트가 끝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클린 작업해서 기존 나가 있는 여러 머플러를 소위 말해서 수면은 괜찮은데 이 끓음이 막혀가지고 리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리옥해야 되는 이런 차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다시 재생시켜주는 이런 특화된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이 사업이 안전대표로 유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 계획은 하고 계시고 다 실행하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길 희망하십니까? 저희는 어렵게 그 정읍의 그 자동차 그 부품 회사로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좀 토종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시장님 만날 적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정읍에 꼭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렵거나 독거노인이나 불우이들을 좀 도와주는 기업을 해서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신청했고 특히 저희 사내 직원들 스스로 불협봉사단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좀 출근하기 재밌는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존중하고 사람이 우선이 그리고 퇴근할 적에는 좀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꿈이 그거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직식 관계가 아니라
수평진광기를 만들려고 지금 직원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정말 이제 사회와 더불어 가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좀 기업 문화를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회사야말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죠. 지역 고용에 또 이바지하고 있죠. 미래 산업에 도전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가 정책, 환경 문제에 밀접한 기업이죠.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으로 깊이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 미세먼지 이 해결 방안 우리 대표님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렇게 잠시 뵙고 가지만 앞으로도 저희 둘은 물론이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인사팀 배우리 사원입니다.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세움에서 시작했는데요. 자동차 업계 특성상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도움을 많이 주셨던 김한성 과장님, 올해는 꼭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셔서 결혼에 꼴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생산팀 고재희 반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류공장 생산 라인의 주 공정, 주 작업이 용접이다 보니 여름에 체감하는 더위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근무 여건을 안타까워하시던 사장님께서 생산 라인에 냉방기를 설치해 주셔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신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스위티한 품질팀 리더 이재환입니다. 팀원들 덕분에 올해 3월 가족들과 처음으로 리프레시 휴가를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큰 힐링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 남은 팀원들 모두 리프레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꼭 약속을 할게요. 세움의 미래는 지금부터예요. 팀원들 모두 열심히 합시다. 팀원들 사랑합니다. 대표로 계시는 미스kel 회장님의 마인드가 하면 된다는 이런 주관, 또 그리고 확실한 주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일심동결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처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통해 전북과 정읍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혜리 씨,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곳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정말 어벤져스급이에요. 네, 훌륭한 기술력도 진짜 감탄했지만 무엇보다도 남다른 가치관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너무 뿌듯하고 배울 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을 왔던 것 같습니다. 네. 2060년이면은 사람이 지구에 못 산다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조금씩 하는 환경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을 못한다면 마음을 모아서 응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찾아온 이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분들 먼저 화이팅 한번 해칠까요?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이팅!